자, 이 서울 강북을이 참 순탄치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공천 과정이 기억을 한번 상기해 보시면 이러했죠. 거기 이제 박용진 의원 지역구인데 처음에 여기는 이제 3인 경선 지역이 됐었어요. 3인. 정봉주, 박용진, 이승훈 이렇게 이제 세 명이서 3인 경선을 했는데 이승훈 변호사가 이제 떨어지고 정봉주, 박용진 이렇게 2인으로 결선이 치러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선에서 정봉주 후보가 그때 이겼죠. 공천 받았다. 그런데 무슨 DMZ의 목발을 경품으로 내 겁시다 이런 등등의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안 되겠다. 공천 취소.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돌고 돌아 조수진 변호사가 또 등장을 한 거 아니겠어요? 박용진 의원하고 또 이제 이 경선이 됐는데 압도적인 표 차이로 조수진 변호사가 공천이 됐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야, 이 조수진 변호사는 이거 옳지 않아요. 어떻게 변호사라고 저렇게 변호합니까? 이런 논란이 불거졌고 공천 취소, 후보직 사퇴.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네, 돌고 돌아 결국에는 이제 최종 선수는 누구?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 한민수 대변인이 서울 강북을에 민주당 공천을 받았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충청남도 지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막 우리 회사에 도착한 따끈따끈한 영상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이 조수진 변호사의 후보직 사퇴 이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수진 후보 사퇴했는데 이 지역에 한민수 후보 넣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률가로서 어떤 역할을 얼마나 잘했는지 평가를 떠나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공직자를 하기에 부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건데 우리 언론인 여러분 잣대를 똑같이 국민의힘 후보에게도 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다시 경선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결국은 선택을 해야 되고 당원과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당원들이 납득할 만한 검증된 후보로 한민수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긴 시간 당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지금까지 출마도 하지 못했고 이번에도 기회를 갖지 못해서 당대표인 저로서는 참 마음의 짐이 아주 컸는데 어쨌든 마지막 남은 이 기회에 가장 검증되고 당원과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후보로 한민수 후보를 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방금 막 도착한 영상인데 일단 여러분들에게 좀 빨리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전해드렸습니다. 송영훈 대변인께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조금 전 워딩을 그대로 들으셨어요. 쭉 이제 처음 들으신 걸 거예요. 조금 전 모습이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반응. 매우 이재명 대표답네요. 아이고.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조카 살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조카가 좋아하던 여성을 보복 살인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소위 데이트 폭력이라고 칭해서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런 젠더 인식을 갖고 있는 분답게 저것을 변호사의 역할은 범죄자를 변호하는 것 이렇게 합리화를 하고 있어요. 물론 변호사의 역할은 변호하는 것이고 사람을 가리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헌법상 기본권이 실현이 됩니다만 자, 의사도 예를 들어서 살인범이 환자로 왔을 때 그 생명을 살려야 되죠. 그러니까 가리지 않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의사가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멀쩡한 사람의 피를 동의 없이 뽑거나 그 멀쩡한 사람의 팔다리를 자르면 됩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엉뚱한 논리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예. 민주당의 이재정 여성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어제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일을 가지고 조수진 후보를 재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것이 지금 민주당 내부에 퍼져 있는 광범위한 젠더 의식이 아닌가. 그래서 조수진 후보가 사퇴하지 않았다면은 저런 인식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것이다. 저는 민주당 전체의 반성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방송을 진행하면서 아마 갑자기 좀 궁금해진 대목이 있는데 그동안 역대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요. 이 지역구에서 지금 후보가 3명째 나온 거잖아요.
처음에 누구예요? 하여튼 정봉주로 결정이 됐다가 그다음에 조수진으로 결정이 됐다가 지금 최종적으로 한민수 대변인으로 결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전례가 있어요. 이 한 지역구에서 이게 선수가 계속 바뀌는 건데 이제 세 번째 선수가 이제 받은 거 아닙니까? 한민수 대변인. 이런 전례가 있었습니까?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민주당에서도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걸요? 저도 당에서 한 15년째 선거를 함께 하고 있는데 이런 케이스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케이스가 아마 뭐 이렇게 좀 더 서치를 해봐야 되겠지만 처음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한 지역구에 정봉주 결정 됐다가 아니야. 조수진 결정 아니야. 이번엔 한민수. 이 선수가 이제 세 번째 나온 건데 이런 전례가 아마도 없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의 강북을에 공천을 받은 한민수 대변인은 뭐 친명계 인사로 이렇게 알려져 있기는 한데 한민수 대변인의 그동안의 목소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듣고 가시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벗어나는 식의 소환 출조 요구를 하니까 이런 소환에는 절대 응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반발, 정말 격앙된 목소리가 많거든요. 무슨 누군가가 불호령을 내려가지고 불호령 소환이 아닌가. 연일 국민의힘 공개회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성토장입니다. 해도 너무합니다. 야당 대표만 공격하고 있으니 참으로 뻔뻔합니다. 한민수 대변인의 목소리까지 듣고 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오늘 충청남도 지역을 방문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기자들의 좀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조수진 후보 사퇴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를 조금 전에 막 도착한 영상 가운데 일부분을 또 한 번 더 들으실 텐데 이재명 대표의 이번 목소리의 내용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번에 공천을 최종적으로 받은 한민수 대변인 그리고 원래 지금 서울 강북을 지역의 민주당 현역 박용진 의원 한민수와 박용진의 차이점은요? 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약간 비명계라는 그 평가가 있고 한민수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또 친명계라는 또 세간의 평가가 있어서 사실 개파에 대한 그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참 한심한 얘기입니다. 잠깐만, 한민수 후보가 친명이면 경선 기회가 어디까지 안 좋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겨우 기사회생해가지고 지옥에서 돌아와서 공천받으니까 이번에는 친명입니다. 박용진 후보는 참 훌륭한 정치인이고 당내가 출마되는 좋은 정치인이긴 하지만 두 번의 기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두 번의 기회로서 우리 당원과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께서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자,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용진 의원은 아니 두 번씩이나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못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박용진 의원은 지금 몇 번 경선을 했는데 매번 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할 말 없는 거 아닙니까? 라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자, 박용진 의원이 질 수밖에 없는 룰을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라는 일각의 반론도 나와요. 왜? 이번에 조수진 변호사 경선할 때는 아마 당원 투표 100%였을 겁니다. 전국 권리당원 70, 강북을에 거주하는 권리당원 30, 뭐 사실상 당원 100%인데 그렇게 하면 못 이기죠. 그렇게 룰을 만들어 놓고 박용진 후보가 졌으니 할 말 없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 성치훈 부의장은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만약 제가 권한이 있었다면 박용진 후보에게 공천을 줬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승계를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의 논리도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교롭게 원래 경선 결과는 밝혀지지 않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박용진 의원이 지금 그 두 번의 경선 기회를 제공받았다고 했는데 두 번의 경선 결과 모두 수치가 알려졌습니다. 첫 번째 수치는 박용진 의원이 스스로 밝혔고요. 예. 본인이 근소하게 이겼으나 30% 감점 때문에 졌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 밝혔고요. 두 번째는 모두가 알고 있듯이 당대표가
이것도 여성 가점이나 감점 없이 그냥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다는 걸 밝히기 위해서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첫 번째 수치에서는 박용진 의원이 권리당원 그 강북을 지역의 권리당원에서 근소하게 이겼는데요. 두 번째 아까 전국 권리당원에서는 이길 수 없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만약에 두 번째 전국 권리당원이 70%였고 강북을 권리당원이 30%였는데 그 30%인 강북을 권리당원에서 박용진 의원이 이겼다면은 아마 지금 공천에 대해서 아마 잡음이 나올 수 있을 거라 보는데 그 강북을 관리당원에서 졌어요. 그래서 졌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거는 강북을 당원들의 선택이 좀 교체하자라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논리도 뭐 저는 다른 선택을 했을 것 같지만 예? 일망타당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뭐 혹시 박용진 의원 뭐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좀 확인 좀 해주세요. 박용진 의원 혹시 입장이 나오면 말씀을 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